이번 영상에서는 그래프 그리기를 사용자 정의 함수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리는 기능이 이 전체 핫플레이스 프로젝트에서 몇 번씩 중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는 이미 앞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복해서 사용되니까 코드를 계속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지 말고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서 이거를 필요할 때마다 호출을 하자라는 취지로 함수를 만들기로 했었죠. 그러면 그래프 그리는 것이 하위 목표 1, 2, 3, 4에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제대로 동작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미리 코드를 붙여놨는데요. 11장에서 했던 코드가 바로 이렇습니다. 하위 목표 1의 그래프는요. 이렇게 RC부터 시작해서 타이틀, 플랫, 엑스틱스, X라벨, Y라벨, 쇼 이런 식으로 그래프의 한글 제목부터 마지막 그래프를 보여주는 것까지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하위 목표 2번을 보면요. 이 구성과 굉장히 동일합니다. 가장 크게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하위 목표 1과 다르게 여기에는 그래프를 두 개 그릴 거기 때문에 주중 그래프와 주말 그래프, 그러니까 plt.plot이 한 개가 아닌 두 개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plt.plot 안에 들어가는 인구 리스트도 두 개라는 거죠. 하나는 윅데이고 하나는 위켄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리스트를 이 그래프 그리는 함수에 전달을 해야 되는데 하위 목표 1에서 이 그래프를 그리는 함수로 호출을 하면 그래프를 하나밖에 안 그리기 때문에 인구 리스트도 하나만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하위 목표의 종류에 따라서 전달해야 하는 리스트의 개수가 다른데 매개 변수를 도대체 몇 개로 잡아야 하냐는 문제점이 생겨요. 자, 3은 제가 생략을 했고 하위 목표 4도 보면요. plt.plot이 두 개입니다. 하위 목표 3도 이제 남자와 여자의 인구 리스트를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plt.plot이 두 개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그래프 코드 4개를 두고 공통적인 부분을 뽑아봤어요. 제가 밑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공통되는 부분을 뽑아보니까 plt.rc 이거는 그대로 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타이틀도 있어야 되는데 타이틀 명령어는 동일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그래프 제목은 어떤 동을 검색하는지 혹은 어떤 하위 목표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제목도 우리가 그때 만들어서 매개 변수로 넘겨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plt.plot이 일단 두 개인 거를 기준으로 하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리스트는 하위 목표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겁니다. 그쵸? 남자, 여자 인구 리스트가 각각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하위 목표 1인 경우에는 그냥 인구 리스트 하나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제 그 다음 밑에는 이 명령어 텍스트 그대로 동일하게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이제 아셨을 겁니다. 이 명령어 구조는 이 포맷은 그대로 반복이 되는데, 지금 변경이 되는 부분이 그래프 제목 그때그때 변경되고요. 인구 리스트 그때그때 변경되고 그 다음에 그 인구 그래프에 해당하는 그래프의 이름들 있죠. 그러니까 남성, 여성 혹은 주중, 주말 이런 것들 그 라벨이라고 하잖아요. 이 라벨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지고 그 이외에는 다 동일한 명령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매개 변수는 일단 크게 이렇게 세 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프 제목, 그 다음에 인구 리스트 하나로 퉁칩시다. 그 다음에 라벨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plt.plot이요 한 개인 경우도 있고 두 개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매개 변수를 한 개일 때에는 인구 리스트 하나, 라벨 하나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PLT차 플랫이 두 개인 합의 목표에서는 인구 리스트를 두 개 받고 라벨도 두 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매개 변수가 두 개였다가 네 개였다가 막 이렇게 변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통일할 수 없을까? 이제 고민이 되실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 중에 기초적인 내용을 가지고서만 한번 해결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훌륭한 해결책이 얼마든지 많을 수가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평일 인구 리스트 하나, 주말 인구 리스트 하나를 각각 넘겨야 됩니다. 근데 이 두 개의 리스트가 하나로 인식될 수 있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이 평균 인구 리스트는 이 리스트 하나만 있는 건데 이것도 하나로 인식되고 두 개가 들어와도 하나로 인식되고 몇 개의 리스트가 들어오든 이거를 항상 매개 변수로 전달할 때에는 하나의 리스트인 것처럼 인식이 되면 이 문제 해결이 쉽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요. 이 두 개의 각각 존재하는 1차원 리스트를요. 묶어서 2차원 리스트로 만들어 버립니다. 2차원 리스트는 아무리 많은 요소를 담고 있든 그 자체로는 하나잖아요. 그래서 2차원 리스트로 만든 다음에 매개 변수로 넘기는 거죠. 그 매개 변수의 이름은 파퓨 언더바 리스트. 자, 하나 더 봅시다. 자, 평일 인구 리스트가 첫 번째 줄에 있는 이 리스트예요.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은 매개 변수로 넘어가면 파퓨 언더바 리스트의 인덱스 0이 되겠죠. 그러니까 평일 인구 리스트는 파퓨 언더바 리스트의 인덱스 0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주말 인구 리스트는요. 파퓨 언더바 리스트의 인덱스 1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평일 인구 리스트를 인덱스 0에 주말 인구 리스트를 인덱스 1에 이렇게 위치시키는 2차원 리스트, 파퓨 언더바 리스트 요렇게 되면은 이 인구 리스트가 뭐 2개든 100개든 1000개든 항상 하나의 2차원 리스트로 받을 수가 있어요. 다만 전달받는 그 2차원 리스트 길이만 다를 뿐입니다. 남성, 여성 인구도 똑같아요. 요거를 다 묶어서 뭐로 만들면 하나의 2차원 리스트로 만들면 파퓨 언더바 리스트 안에서 인덱스로 각각의 인구 리스트에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가장 리스트의 개수가 적은 하위 목표 1 리스트인 평균 인구 리스트. 요거는 딱 하나의 리스트만 나오잖아요. 그래프 하나만 그리니까. 요것도 함수의 인자로 넘길 때 2차원 리스트로 파퓨 언더바 리스트에 전달하면 길이는 1인 2차원 리스트가 되는 거잖아요. 인덱스가 0 하나일 뿐인 그 2차원 리스트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이 인구 리스트가 몇 개여도 파퓨 언더바 리스트라는 매개 변수 하나만 가지고 다 전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단계 더 갈게요. 자, 지금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요거를 묶어서 뭘로 보낸다? 하나의 2차원 리스트로 전달한다. 요것도 2차원 리스트로 한 번 더 묶어서 파피 언더바 리스트로 전달한다. 요것도 하나 더 묶어서 2차원 리스트로 만들어 가지고 파피 언더바 리스트에 전달한다. 자, 그런데 그래프를 이 리스트만 가지고도 그릴 수 있지만 여러 개의 그래프를 겹쳐서 그린 경우 이 그래프의 라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게 주중 그래프고 어떤 게 주말 그래프인지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제대로 분석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게 남성 그래프인지 어떤 게 여성 그래프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세트로 세팅되어야 되는 라벨이 있죠. 그러니까 주중 인구 리스트가 이 인덱스 0, 파퓨 언더바 리스트의 인덱스 0에 들어가면 라벨 언더바 리스트라는 이 라벨을 전달받는 매개 변수의 인덱스 0 있죠. 자, 지금 주중이 인덱스 0이죠. 이게 그래프에 세팅이 되어서 plt.plot 파퓨 언더바 리스트 0, 라벨은 라벨 언더바 리스트의 인덱스 0 이렇게 되면 하나의 완벽한 꺾은선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 인구 리스트는요. 파퓨 언더바 리스트에 인덱스 1에 저장되게 됩니다.
파피 언더바 리스트에 인덱스 1에 주말 인구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라벨도 라벨 언더바 리스트에 인덱스 1에 저장시켜요. 자, 정리를 하자면 파피 언더바 리스트는요, 인구 데이터를 2차원 리스트로 전달받는 매개 변수입니다. 라벨 언더바 리스트는요, 그래프에 세팅할 라벨을 1차원 리스트의 형태로 한 번에 묶어서 전달받는 매개 변수입니다. 그래서 파피 언더바 리스트의 인덱스와 라벨 언더바 리스트의 인덱스가 있을 텐데 그 인덱스가 같은 것끼리 인덱스가 0이면 여기도 0인 것끼리 세트로 구성이 돼서 plt.plot 안에 들어가면 되고요. 0이 아니라 파피 언더바 리스트의 인덱스 1이라면 라벨 리스트에서도 인덱스 1이 plt.plot 안에 같이 세팅이 되어서 그래프 하나를 완전하게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와 굉장히 유사하냐면 12장에 폴리움 있죠. 폴리움의 마지막에 지도에 마커를 추가할 때 반복 구조를 사용해서 마커를 추가하는 것을 배웠었어요. 그때의 핵심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리스트를 여러 개를 만들되 그 리스트의 인덱스가 같은 것끼리 하나의 마커를 구성하게끔 하자라는 거였거든요. 지금 이것도 똑같습니다. 리스트를 인구 리스트와 라벨 리스트를 만들고 인덱스가 같은 것끼리 동일한 plt.plot 안에 들어가게 하자 요거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 언더바 플롯을 설계할 때 요걸 고려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2차원 리스트로 입력받을 인구 리스트죠. 그 다음은 그래프의 개수만큼 라벨이 저장되어 있는 라벨 리스트를 이렇게 전달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근데 위에서 보셨듯이 라벨 리스트는 1차원 리스트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2차원 리스트일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그래프 제목을 같이 전달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요소를 다 전달을 받아야 그래프 언더바 플롯 내부에서 그래프를 효율적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plot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df 그래프 언더바 플롯. 자, 매개 변수는 지금 3개라고 정리를 했었죠. 파퓨 언더바 리스트. 요거는 2차원 리스트의 형태로 반드시 들어와야 할 것이고, 라벨 언더바 리스트는 1차원의 형태로 들어와야 할 것이고, 그래프 언더바 타이틀은 어떤 문자 형태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안에다가 그래프를 그리는 기능을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서는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붙여 넣어 봅시다. 네, 들여쓰기 정리를 좀 하고요. 이 PLT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임포트 해줘야 되는 게 있죠. 임포트 매플라리브 매플라리브.pyplat as plt. 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 함수 외부에서 요 세 개에 해당하는 값을 잘 전달했다는 가정하에 이 내부에 있는 명령어를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lt.rc 그대로 가야 됩니다. 다만 저는 맑은 코딕이 아니라 애플 코딕으로 해보겠습니다. 윈도우 오신 분들은 맑은 코딕 유지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이틀은요, 매개 변수 그래프 언더바 타이틀을 통해 전달받기 때문에 요거를 이 안에다가 세팅해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plt.plot 이제 이 부분이 핵심인 건데요. 일단 요거를 좀 띄어쓰기를 해놓고 밑에부터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plt.legend x라벨, y라벨, xtix, plt.show 요거는 다 한 글자의 변형 없이 그대로 써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봅시다. 자,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그래프는 몇 번 실행해야 되는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전달받는 인구 리스트의 개수만큼 plt.plot으로 그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은 plt.plot이 반복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쵸?
plt.plot이 몇 번 반복되어야 된다? 전달받는 인구 리스트의 개수만큼 반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전달받는 인구 리스트가 하나예요. 하나라면 plt.plot은 한 번. 근데 인구 리스트가 두 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plt.plot은 두 번 하는 거예요. 자, 전달받는 인구 리스트의 개수는 어디에 들어있나요? 이 파퓨 언더바 리스트의 길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차원 리스트가 이런 형태로 있을 거고요. 이게 바로 파퓨 언더바 리스트일 거예요. 네, 좀 이렇게까지만 쓸게요. 여기에 1차원 리스트가 하나 있을 수도 있고 1차원 리스트가 두 개 있을 수도 있죠. 이 2차원 리스트의 길이는 요게 되는데 2차원 리스트, 파퓨 언더바 리스트의 길이만큼 인구 리스트가 그 개수만큼 존재한다는 거고 그러면은 그 개수만큼 plt.plot을 반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반복문 해야 되니까 for I in range. 자, 몇 번 반복을 해야 되냐? 0부터 뭐의 길이만큼? 파퓨 언더바 리스트의 길이만큼 하면 됩니다. 자, 이것만큼 반복해라. 무엇을? 그래프 그리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plt.plot을 이 파퓨 언더바 리스트의 개수만큼 반복하겠죠. 이 인구 리스트는요, 어디에 있냐면 파퓨 언더바 리스트에 있습니다. 이 2차원 리스트 안에 어떤 인덱스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i로 하고 파퓨 언더바 리스트에 인덱스 i를 세팅할 때는 라벨도 라벨 언더바 리스트에 인덱스 i를 같이 세팅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그래프 언더바 플롯을 호출할 때 여기에 순서대로 잘 넣어주는 게 관건입니다. 순서대로 잘 넣어주기만 한다면 반복문을 통해서 인구 리스트가 뭐 2개뿐만이 아니라 뭐 10개, 50개, 100개가 들어와도 100번 자동으로 반복을 하게 될 거예요. 요거를 이제 한번 호출을 해서 불러보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 먼저 그래프를 그릴 인구 리스트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인구 리스트를 구하는 하위 목표의 사용자 정의 함수부터 먼저 작성을 해보고 요거를 호출해서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해볼게요. 하위 목표 1은요. 시간대별로 인구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요. 입력받은 행정동의 시간대별 인구 리스트를 만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리스트를 만드는 부분인 거죠. 두 번째는요, 그래프를 그리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이 두 번째는 방금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위 목표 1의 함수는요, 요거를 먼저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얻은 인구 리스트를 가지고 그래프 언더바 플롯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돼요. 하위 목표 1의 함수 이름은 그냥 간단하게 analysis 1이라고 하겠습니다. 매개 변수는 당연히 행정동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동 이름과 행정동 코드를 알아야 됩니다. 이 행정동 코드에 해당하는 인구를 분석해서 시간대별로 쫙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 코드가 필요하고요. 이 행정동 이름은 왜 필요하냐면 위에 보시면 이 그래프의 타이틀을 정할 때 사용이 되어요. 그래서 행정동 이름도 전달받아야 됩니다. 반환값은 따로 없고요. 그래프 언더바 플롯을 호출하면 자동으로 그래프가 실행 화면에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해봅시다. def analysis 1. 자, 매개 변수는 동 언더바 name, 동 언더바 코드 요거 두 개이죠. 하위 목표 1의 구체적인 내용은요, 다 우리가 구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해옵니다. 복사, 그 다음에 붙여넣기 하고, 자, 요거 들여쓰기 정리 한번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인구 리스트가 잘 세팅이 된 게 보이시죠? 인구 데이터 안에서 동 언더바 코드와 일치하는 것을 찾아가지고 population이라는 리스트에 세팅하는 것. 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에 해당하는 게
우리가 방금 좀 전에 작성한 그래프 언더바 플랫이란 말이에요. 그래프 언더바 플랫. 자, 근데 그래프 언더바 플랫에는요, 매개 변수가 3개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냐면, 파퓨 언더바 리스트. 이 파퓨 언더바 리스트에 어떠한 값이 전달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값이 전달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렇게 두고 컴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라벨 언더바 리스트라는 매개 변수도 있었어요. 여기에도 어떤 값이 전달될지 모르겠죠. 일단 물음표. 그 다음 그래프 언더바 타이틀 이라는 매개 변수도 있었는데 이것도 어떤 값이 전달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밑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다 그래프 언더바 플랫에 있는 건데 이 타이틀 만드는 부분 있죠. 요거를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별도의 변수에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변수를 이 그래프 타이틀에 넣어주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컨트롤 C를 한 상태로 그 다음에 요거를 지웁니다. 자, 볼까요? 자, 그러면 타이틀이라는 변수에다가 그래프 제목을 저장을 해봅시다. 그래프 제목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 타이틀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그래프 언더바 플랫이라는 사용자 정의 함수에 넘겨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파피 언더바 리스트에 해당하는 거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거는 인구 리스트인데요. 이 인구 리스트가 이미 완성이 됐어요. population으로. 근데 이 파피 언더바 리스트는 반드시 2차원 리스트로 전달받기로 우리가 설계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population을 2차원 리스트로 만들어준 다음에 넘겨야 됩니다. population을 2차원 리스트로 만드는 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리스트 안에 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population이 한 리스트에 더 감싸져서 2차원 리스트가 됩니다. 자, 이 population을 여기다가 넣습니다. 그 다음 라벨 언더바 리스트도 라벨스라는 이 리스트를 만들어서 넣어줄게요. 자, 이거는 그래프에 들어갈 라벨이니까 평균 인구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길이가 1짜리인 1차원 리스트가 되는 거죠. 자, 이러면 하위 목표 1에 함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약간 생소할 순 있어요. 뭐가 생소하냐면 코드 자체가 조금 이리저리 복잡하기도 하고 함수 안에서 함수를 호출한다는 것이 약간 생소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함수 안에서 함수 호출하는 경우는 흔한 경우이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실행하고요. 위에 있던 함수 호출 부분 있죠? 밑으로 끌어내려옵니다. 화살표 눌러서 네, 이쯤이면 될 것 같네요. Analysis 1 정의된 부분 밑에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 언더바 플랫 정의된 부분 밑에 있으니까 자, 그래프 언더바 플랫 실행시켰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함수가 정의된 부분이 다 실행되었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 부분을 고쳐보겠습니다. 함수 호출 부분. 함수 호출 부분에서 우리 파일 오픈은 살짝 주석 처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이미 다 읽어져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하위 목표 1의 함수를 호출을 해봅시다. 이 하위 목표 1에서 그래프 그리는 함수도 호출을 하니까 자동으로 2개를 우리가 검사할 수 있어요. Analysis 1 한 다음에 자, 매개 변수는 2개가 있었죠. 동 언더바 name과 그 다음에 동 언더바 코드가 있었습니다. 동 언더바 name에는 당연히 입력받은 이름인 input name이 들어갈 거고요. 동 언더바 코드에는 input 코드가 들어가면 됩니다. 한번 실행해서 다시 한번 세팅을 해봅시다. 압구정동. 네, 그러면은 압구정동의 시간대별 평균 인구 그래프가 잘 나옵니다. 요거 조금 흐린 거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plt.figure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그래프 언더바 플랫에 가서 plt.figure dpi 150 뭐 요 정도를 한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호출되는
하위 목표 1의 함수도 다시 실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 이 부분을 다시 실행을 해서 압구정동을 넣으면 조금 진한 형태로 그래프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가 잘 아는 그래프 맞죠? 그래서 잘 나온 게 보이고요. 아, 우리가 압구정동으로 입력만 하면 자유자재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는구나.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라벨도 잘 세팅이 됐고요. 이번에는 다른 동으로 한번 해볼까요? 진관동으로 해봅시다. 진관동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네요. 다양한 동 한번 직접 넣어보면서 테스트 해보세요. 그 다음 하위 목표 2도요. 코드는 굉장히 길지만 사실 유사합니다. 이 하위 목표 2도 크게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인구 리스트를 만드는 부분과 그 인구 리스트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부분 두 가지로 나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구 리스트를 그리는 부분은 그냥 analysis2라는 함수 안에 정의를 해주면 되고 그 함수 내에서 주중 인구 리스트와 주말 인구 리스트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자,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이 부분만 호출을 하면 되겠죠? 자, 요거 설계하는 것도 이제 뭐 1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바로 해볼게요. def analysis to 한 다음에 동 언더바 네임, 동 언더바 코드. 자, 그 다음에 이전에 우리가 이미 구현해 놓았던 기능 있죠? 그 코드 부분을 다 긁어서 가지고 옵니다. 들여쓰기도 좀 정리를 해보고요. 임포트는 라이브러리를 포함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수 바깥에 가장 위에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제 이 윅데이랑 위켄드에 시간대별 인구를 저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 리스트가 어디에서 완성이 되냐면 여기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우리는 요거를 2차원 리스트로 묶어서 넘겨주기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요 부분을 이제 그래프 언더바 플러스로 대체하면 되는 거겠죠? 자, 일단 먼저 이렇게 해봅시다. 그래프 언더바 플랫 한 다음에 그래프 언더바 플랫의 매개 변수는 파피 언더바 리스트, 그 다음 라벨 언더바 리스트, 그 다음 그래프 언더바 타이틀. 제가 물음표 하는 거는 여기에 어떤 값을 전달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물음표로 빈칸을 표현한 거예요. 자, 여기서도 그래프 타이틀은요, 여기에 있죠. 그래서 이거 그냥 컨트롤 C 해서 이 위에서 타이틀이라는 변수에다가 넣어주고 이 타이틀을 넘기면 됩니다. 이 밑에 거는 이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프 언더바 플랫이라는 함수에 다 있기 때문에. 자, 파퓨 언더바 리스트에 넘길 거 어떻게 만들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윅데이라는 리스트와 위켄드라는 리스트를 하나로 묶으면 되겠죠. 임의로 데이터셋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 안에 윅데이와 그 다음에 위켄드 요거를 묶어서 표현을 하면 바로 그냥 2차원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요거 전혀 어색하지 않으시죠? 2차원 리스트 처음 배웠을 때 이런 형태로 배웠습니다. 라벨스라는 곳에다가도요, 윅데이에 어울리는 라벨이랑 위켄드에 어울리는 라벨을 각각 넣어주도록 할게요. 순서대로. 자, 윅데이는 주중이라는 의미니까요. 이렇게 넣어주고 두 번째에 있는 위켄드는 주말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파피 언더바 리스트에 넣어주고 이 라벨스 1차원 리스트를 라벨 언더바 리스트라는 매개 변수에 넣어주면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실행 한번 해보고요. 위에 있는 함수 호출 부분 밑으로 끌어내려와 봅시다. 요거는 주석 처리를 하고요. 방금 작성한 거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analysis to 동네임은 역시 input name, 동코드 역시 input 코드.
자, 그래서 실행 한번 해보면 약간 귀찮지만 그래도 압구정동을 클릭을 해주고요. 주중과 주말 그래프가 예쁘게 잘 그려졌죠. 이 그래프 언더바 플랫이 이렇게 잘 동작하는 거를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프는 우리가 이미 본 거니까 따로 분석하진 않겠습니다. 이 함수 호출 부분을 볼까요? 우리가 함수를 호출을 하니까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구나, 어떤 기능이 있구나를 되게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파일을 오픈하는구나. 두 번째는 이거를 입력받는구나. 세 번째는 입력받는 이름에 해당하는 동 코드를 서칭하는구나. 그 다음은 하위 분석 1을 수행하는구나. 그 다음 하위 분석 2를 수행하는구나.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활용하면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실제로 흘러가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은 굉장히 보기가 편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협업하기에도 굉장히 이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 알아보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많이 활용합니다. 처음 배우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만 인내심과 용기를 가지시고 공부를 하시면 정말 편리하고 강력한 기능임을 알게 되실 거예요. 하나 더 해볼게요. 하위 목표 3 해보겠습니다. 남녀 시간대별 인구 분석. 이것도 이제 메일이라는 리스트랑 피메일 리스트에 각각 시간대별 남녀 인구를 저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것도 우리가 감 잡았습니다. 행정동 이름이랑 행정동 코드 매개 변수인 거는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자, 바로 한번 설계를 해봅시다. def analysis 3 한 다음에 동 언더바 name 그 다음에 동 언더바 코드 아이고 자 그리고 이미 구현했던 기능 있죠. 우리가 다 작성했던 것들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 들여쓰기 정리하고 그 다음 요 부분은 그래프 언더바 플러스로 대체.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배우지 않고 바로 프로젝트를 해서 그렇지 원래 사용자 정의 함수를 배우고 프로젝트를 하면 함수 설계를 미리 염두에 두고 코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해서 코드 자체를 쓰지를 않겠죠. 그래프 언더바 플랫하고 파퓨 언더바 리스트는 그리고 라벨 언더바 리스트는 그래프 언더바 타이틀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프 타이틀은 여기에 있네요. 요거 컨트롤 C 하고 여기에서 타이틀이라는 변수에다가 요거를 넣어줍니다. 이 밑에는 삭제를 하고요. 타이틀을 이 인자로 전달. 네, 여기까지 어려운 게 전혀 없으실 것 같고요. 지금까지 잘 이해를 하셨다면 자, 파피 언더바 리스트에 들어갈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데이터 언더바 셋이라는 2차원 리스트를 만드는데 그 2차원 리스트 안에는 메일이 먼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피메일이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라벨스라는 리스트도 만들 건데요. 첫 번째는 남성, 두 번째는 여성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 언더바 셋을 여기에다가 넣어주고 라벨스라는 리스트를 라벨 언더바 리스트에 넣어주면 됩니다. 실행. 제가 살짝 오타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 호출 부분을 끌어내려 와서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이 부분. 네, 지금 우리는 방금 작성한 하위 목표 3, 애널리시스 3을 테스트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것도 주석 처리를 해주고요. 애널리시스 3 하고 동 언더바 네임은 input name, 동 언더바 코드는 input 코드. 자, 실행 한번 해봅시다. 실행 압구정동. 네, 그러니까 압구정동의 시간대별 평균 인구가 이렇게 잘 그려집니다.
우리가 11장에서 했던 거랑 다른 거는 딱 하나예요. 그 색상. 색상만 다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색상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 컬러를 그래프 언더바 플랫에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구분되는 색상을 이렇게 세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기본 컬러 조합으로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하위 목표 4는 지금까지 했던 거랑은 살짝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동을 하나 더 입력을 받아요. 그쵸? 그래서 핫플레이스가 있는 행정동은 우리 이미 했고 요거에 플러스 비교할 행정동도 입력을 받습니다. 여기에다가 역삼이동 입력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역삼이동이 동 언더바 네임2에 저장이 된 거고 이 네임2에 해당하는 8자리 행정동 코드를 동 언더바 코드2에 저장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유의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은 이미 함수 위에서 했어요. 그쵸? 한번 실행이 되었어요. 압구정동으로 세팅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함수 내부에서 요거를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핫플레이스가 있는 행정동은 이미 세팅이 된 상태, 이 하위 목표 4를 실행했을 때에만 비교할 행정동을 입력받아야 돼요. 밑으로 내려가면 두 행정동의 시간대별 인구를 각각 population과 population 2에 저장을 하는데요. 지금 잘 보시면 population의 시간대별 인구를 구하고 그 인구의 평균을 구하는 게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population 2에 인구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 인구에 해당하는 것을 나중에 평균으로 구하는 게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즉, 그러니까 시간대별 평균 인구를 구하는 게 두 번 반복되는데 하나는 동 언더바 코드에 대해서 시간대별 평균 인구를 한 번 구하고요. 또 한 번은 동 언더바 코드 2에 대해서 시간대별 평균 인구를 구합니다. 그런데 시간대별 평균 인구를 구하는 거는 우리 앞에 이미 작성을 했었어요. 뭘로 작성을 했었죠? 하위 목표 1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위 목표 1에 이 동코드를 넣어서 호출해주고 동코드 2를 넣어서 호출을 해주면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 생각이 진전을 했으면 또 다른 난관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요. 이 우리가 방금 작성했던 하위 목표 1, 그러니까 애널리시스 1을 한번 볼게요. 보면 항상 전달받은 코드에 대해서 평균 인구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항상 그래프를 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위 목표 4는 두 개의 지역의 각각의 시간대별 인구를 분리해서 그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좌표 평면에 합쳐서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역삼 이동의 코드를 넣어서 호출을 하게 되면 역삼 이동의 시간대별 평균 인구가 그려지는 거죠, 자동으로. 그래서 애널리시스 1을 살짝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프를 그려줘 라고 할 때만 그래프를 그리는 걸로 수정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설계를 변경을 할 건데요. 이 그래프 유무라는 매개 변수를 하나를 추가를 해서 그래프를 그릴 때에는 y를, 그래프를 그리지 않을 때에는 n을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했던 요거를요, 컨트롤 C를 하고 수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주석은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래프 유무를 추가를 합시다. 그리고 이 그래프 유무가 yes, 그러니까 y일 때에만 이 부분을 실행을 하고요. 이 그래프 유무가 no일 경우가 있잖아요. n일 경우가 있으면 여기까지 가면 안 되겠죠. 이 전에 잘라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중간 시점에서 그래프yn에 들어있는 값이 n이라면 그래프를 그리고 싶지 않다면 리턴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를 종료시켜버리는 거죠. 그래프를 그리지 않는 경우 함수를 종료. 자, 종료를 하는 거는 리턴입니다. 자, 근데 반환을 해야 하는 값이 있어요. 무엇을 반환해야 되냐면 인구 리스트는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압구정동의 시간대별 평균 인구도 구하고 역삼이동의 시간대별 평균 인구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구 리스트만 반환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if 그래프 언더바yn이 뭐와 같을 때 n이라면 리턴을 한다. 무엇을 리턴하냐면 인구 리스트 요거를 리턴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리턴한다 이러면 됩니다.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하자면 제가 강의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책에서만 좀 상세하게 짚고 넘어갔는데요. 이 매개 변수의 기본값을 세팅하는 방법이 있어요. 매개 변수를 작성함과 동시에 여기에 어떤 값이 있는 거를 기본값으로 한다라는 의미로 그래프yn의 기본값은 y야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 y는 y다 라고 이렇게 기본값을 세팅을 하면요. 이 그래프 y 안에 특별한 값이 넣어져서 호출되지 않는 이상 항상 여기에서 y라고 생각하고 실행이 됩니다. 이 내부에서. 자, 여기서 예시를 한번 볼게요. analysis 1 해가지고 함수를 호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 네임은 뭐고, 뭐 input 네임이고, 그 다음에 동 코드는 input 코드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래프yn을 넣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아, 그냥 우리 기본값은 y니까 y로 생각하고 이 밑에 코드를 실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if 그래프yn이 n이라면 여기 조건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를 실행되지 않고 이 밑에가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다른 경우도 있겠죠. analysis 1 한 다음에 input name, 뭐 input 코드 한 다음에 그래프yn은 n 이런 식으로 이 그래프yn에 값을 넣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기본값이 사라지고 호출될 때 넣어지는 인자, 여기서는 n이겠죠? 이 n을 저장해서 이 함수의 내용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책 없이 영상만 들으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책이 있으신 분들은 이 매개 변수 부분을 조금 더 유의 깊게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수정을 한 상태로 Analysis 4에서 이 하위 목표 1인 Analysis 1을 두 번 호출해 보겠습니다. 자, def 한 다음에 Analysis 4, Analysis 1, 2, 3에서는 동 언더바 name, 동 언더바 code로 했잖아요. 여기에서는 동 언더바 name 한 다음에 1을 붙여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두 개니까 1과 2로 구분하고 싶어서 그래요. 동 언더바 코드 1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매개 변수로는 Analysis 1, 2, 3처럼 핫플레이스가 있는 행정동의 이름과 그 코드를 전달받는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비교할 지역을 입력받고 이에 해당하는 행정동 코드를 알아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동 언더바 name2에다가 입력을 받읍시다. input 한 다음에 비교할 행정동을 입력하세요. 자, 그러면 동 언더바 name2에 저장된 행정동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름에 해당하는 행정동 코드 8자리를 구해야 되겠죠. 자, 그거 구하는 함수 위에 있었어요. 뭐였냐면 동 언더바 search였습니다. 여기에다가 동 언더바 name2를 넣으면 이 네임에 해당하는 동 코드를 반환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반환 값은 어디에다가 저장? 동 언더바 코드 2에다가 저장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개 지역의 시간대별 평균 인구를 각각 구하기 요거 한번 해볼게요. 동 언더바 코드 1에 해당하는 평균 인구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 평균 인구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analysis 1에 동 언더바 name에 뭐가 들어가겠죠. 동 언더바 코드에 뭐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그래프 YN이라는 매개 변수가 새로 생겼으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거 하나씩 해봅시다. 자, 애널리시스 1에 맨 처음에 들어갈 거는요. 우리가 핫플레이스 행정동이라고 입력받은 동 언더바 네임 1, 그러니까 압구정동. 압구정동의 시간대별 평균 인구를 일단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는 정보를 여기에다가 세팅을 해주고요. 자, 그래프는 여기서 지금 당장 안 그려도 되죠. 지금 애널리시스 1 안에서 그래프를 그릴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각각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게 아니라 두 개의 인구 리스트를 합쳐서 하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기 때문에 이 하위 목표 1 함수에서는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n으로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떤 값을 리턴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자, analysis 1이 있는 부분으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여기에 그래프 YN이 n일 경우에는 그냥 인구 리스트만 반환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인구 리스트 반환되는 것을 또 어디에다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이 리스트를 저장할 이름은 간단하게 population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일한 원리로 population 2에는요. 비교할 행정동의 시간대별 평균 인구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analysis 1 한 다음에 동 네임에는 동 언더바 name 2, 동 언더바 코드에는 동 언더바 코드 2, 그 다음에 그래프 y에는 역시나 같이 n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인구 리스트가 두 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거를 가지고 그래프 언더바 플랫이라는 사용자 정의 함수에 넣으면 됐었잖아요. 그래서 파피 언더바 리스트에 들어갈 2차원 리스트, 라벨 언더바 리스트에 들어갈 리스트, 그 다음에 그래프 언더바 타이틀에 들어갈 변수,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파피 언더바 리스트에 들어갈 2차원 리스트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지금까지 계속 했던 것처럼 데이터 언더바 셋 여기에다가 population 1과 population 2를 하나의 리스트로 묶어서 2차원 리스트 이렇게 만들어 줍시다. 그리고 라벨스에는 각 그래프에 해당하는 라벨을 넣어줘야 되는데요. 지금 population 1의 이름은 동 언더바 name 1에 있죠. 그래서 동 언더바 name 1. 자, population 2에 해당하는 행정동 이름은 동 언더바 name 2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셋이랑 라벨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타이틀은 변경점 코드에 있는데요. 동네임과 동네임2 시간대별 평균 인구 요거를 컨트롤 C 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어주고 하나 변경해야 될 게 여기에서는 동네임은 없고 동네임 1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파피 언더바 리스트에는 데이터 언더바 셋을, 라벨 언더바 리스트에는 라벨스를, 그래프 언더바 타이틀에는 이 타이틀을 넣고 실행합니다. 자, 그럼 아무 일도 벌어지지가 않죠. 자, 위로 올라가서 함수 호출 부분 있죠. 요거 다시 밑으로 끌어내려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위 목표 3 주석 처리해주고 하위 목표 4를 호출을 해봅시다. 하위 목표 4. 자, 동 언더바 네임이 아니고 동 네임 1이라는 매개 변수로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동 코드 1이라는 매개 변수로 변경된 거 유의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거 실행되기 전에 이 모든 이 함수 정의 부분이 다 실행이 완료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이 옆에 숫자가 있으면 실행이 된 거거든요. 우리가 변경한 애널리시스 1 함수도 이 실행이 되었는지를 꼭 확인해 주세요. 자, 여기에서 압구정동 한 다음에 엔터 쳐봅시다. 자, 비교할 행정동은 똑같이 역삼 이동이라고 할게요. 엔터. 그러니까 이렇게 역삼 이동과 압구정동의 비교 그래프가 뜨죠. 이 모양 굉장히 우리 익숙하죠?
하나 더 해볼까요? 압구정동이랑 진관동도 했었었는데 그것도 같이 해봅시다. 압구정동이랑 진관동. 엔터 치면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했던 그 그래프가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 함수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재구조화해 보았는데요. 근데 조금만, 진짜 조금만 더해서 실제 프로그램처럼 한번 다듬어 볼게요. 이 부분 일단 다 복사를 해서요. 이 8번 밑에다가 한번 넣어주세요. 이제 실제 프로그램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핫플레이스는 언제 가야 덜 붐빌까? 알고 싶은 것을 클릭해 주세요. 뭐 1번 시간대별 평균 인구는 어떻게 될까? 2번 평일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약간 메뉴가 있는 것처럼 구성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프로그램 안내 멘트처럼 핫플레이스는 언제 가야 가장 덜 붐빌까? 이런 식으로 멘트 하나 던져주고 그 다음에 핫플레이스가 있는 행정도 입력받는 거는 이거 당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린트로요. 메뉴를 출력을 해줍시다. 1. 시간대별 평균 인구는 어떻게 될까? 그 다음 2. 평일에 가야 할까? 아니면 주말에 가야 할까? 3번 메뉴는 남자가 많을까? 여자가 많을까? 자, 4번 메뉴는 내가 익숙한 지역과 비교하면 얼마나 붐빌까? 자, 요렇게 1, 2, 3, 4를 출력을 해주고 선택을 받아봅시다. 숫자로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 선택의 결과를 어떤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야 될 텐데 그 변수를 selection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 selection에 input 한 다음에 분석하고 싶은 내용의 번호는 하고 가로 한 다음에 1부터 4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안내를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인풋으로 입력받은 모든 숫자는 숫자를 입력받을지라도 모두 다 문자이니까 요거를 변경을 해줘야 되죠. 데이터 타입을 int로 감싸줍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셀렉션이 1번이면 Analysis 1만 실행하고 끝내면 됩니다. 만약에 셀렉션에 2가 저장이 되어 있으면 하위 목표 2, Analysis 2만 실행하고 끝내면 됩니다. 자, 그게 아니라 만약에 3번이 입력되었을 경우 Analysis 3만 실행하고 끝나면 됩니다. 뭐를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if selection이 뭐와 같다면 1과 같다면 뭘 실행하면 돼요? 이거 Analysis 1 요거 실행하면 됩니다. 자, 셀렉션이 1이 아니라 elif 1이 아니라 만약에 2라면 뭘 실행하면 돼요? Analysis 2. 자, 만약에 셀렉션이 1도 아니고 2도 아닌 3이라면 무엇을 실행한다? Analysis 3. 자,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도 아니고 바로 4였다 라고 하면은 뭘 실행하죠? Analysis 4를 실행을 합니다. 자, 근데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도 아니고 4도 아닌 다른 이상한 숫자나 혹은 숫자가 아닌 문자가 입력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else로 묶어가지고 print 잘못된 입력입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 파일 오픈하는 부분은 우리가 한번 실행을 했으니까 여전히 주석 처리를 하고요.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 자, 압구정동 해보고요. 1, 2, 3, 4 중에 아무거나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저는 3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3 한 다음에 엔터. 그러니까 자동으로 남녀 시간대별 인구가 그래프가 딱 그려지죠. 뭔가 우리가 익숙한 프로그램 화면 같지 않나요? 하나 더 해볼까요? 저는 이번에 양평동 한번 해볼게요. 양평 1동. 양평 1동에 2번.
평일 주말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양평일동의 주중 주말 시간대별 인구가 이렇게 나와요. 양평일동도 되게 그래프가 신기하군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으면 열정과 노력이 둘 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처음 배울 때는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그 어려움은 조금만 더 파고들고 조금만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은 금방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